서울 종로의 낙원상가 뒤편 낡은 상가 지하에는 매일 오후가 되면 광란의 파티가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황홀한 디스코 장구방입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쿵쾅거리는 비트, 천장을 어지럽게 수놓는 미러볼 조명. 이곳은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의 뜨거운 해방구이자 놀이터입니다. 형광색 조끼를 맞춰 입고 뽀글이 파마머리를 찰랑이며 장구를 두드리는 회원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하죠. 다들 스트레스를 풀러 즐기러 온 거니까요. 그런데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치 홀로 전쟁터에 서 있는 듯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올해 65, 이 구역의 최고령 회원인 김막래 씨입니다. 그녀는 웃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음악에 몸을 맡길 때 막내 씨는 마치 눈앞의 장구를 찢어발길 듯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두들겨댑니다. 손목에는 살색 파스가 칭칭 감겨있고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지만 그녀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사가 달려와 회원님, 그러다 손목 나갑니다. 제발 살살 좀 하세요. 라고 말려야 할 정도죠. 하지만 막내 씨의 연습이 기이한 건 단지 그 살벌한 기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가 거울을 보며 연습하는 표정 때문입니다. 멀쩡하던 얼굴을 갑자기 일그러뜨리고 양쪽 눈동자를 가운데로 모으는 사팔뜨기 흉내. 거기에 혀를 턱 밑까지 쑥 내밀고 엉덩이를 우스꽝스럽게 흔드는 동작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터의 광대, 바로 각설이의 춤사위였습니다. 세련된 트로트에 맞춰 우아하게 장구를 치는 이곳에서 홀로 기괴한 각설이 타령을 연습하는 할머니. 주변 회원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언니, 눈빛이 꼭 뭐에 홀린 사람 같아. 도박 빚이라도 있어서 저렇게 악착같이 하는 건가? 하지만 막내 씨는 주변의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며 주문처럼 중얼거릴 뿐입니다. 더 웃겨야 해. 더 망가져야 해.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산다니요. 단순한 취미 생활이라기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절박하고 처절해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숨이라도 걸려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연습실 벽에 걸린 붉은 전자시계가 오후 4시 59분을 넘어 옷이 정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장구를 부술 듯 내리치던 막내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동작을 멈춥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비장함은 사라지고 순식간에 공포가 들어찹니다. 시간. 늦으면 안 돼.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챙겨 도망치듯 연습실을 빠져나갑니다. 매일 오후 5시. 그녀는 도대체 무엇에 쫓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각설이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이 오시의 미스터리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눈물겨운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광란의 연습 시간이 지나고 잠시 찾아온 휴식 시간. 다른 회원들은 귤을 까먹거나 얼음물을 마시며 열기를 식히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연습실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막내 씨가 서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녀는 무언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요. 바로 손때가 새까맣게 탄 낡은 대학 노트입니다. 거기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눈알 뒤집기는 3초 이상 유지할 것. 넘어지는 척하다가 엉덩이 춤추기. 더 처절하게 망가질 것. 그것은 춤 연습 노트라기보단 자신을 철저히 부수기 위한 지시사항처럼 보였습니다. 막내 씨는 거울을 보며 노트에 적힌 대로 자신의 얼굴을 구기고 또 구깁니다. 주변 회원들이 언니, 그러다 얼굴에 주름 잡혀 라고 농담을 던져도 그녀는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다시 장구를 매는 막내 씨. 음악도 없는데 허공에 대고 혼자만의 박자를 탑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장구채가 허공을 가릅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 그때였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막내 씨가 쥐고 있던 장구채가 반으로 뚝 부러져 나갔습니다.
회원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막내 씨의 반응은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거나 아쉬워했을 텐데 그녀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 시작한 겁니다. 안 되는데. 지금 흐름 끊기면 안 되는데. 그녀는 부러진 채를 줍지도 않고 허둥지둥 가방을 뒤져 예비채를 꺼냈습니다. 손이 어찌나 심하게 떨리는지 채를 몇 번이나 놓칠 뻔했죠. 그녀의 손목을 감은 낡은 파스 위로는 붉은 핏기마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손목인대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연습을 완수하지 못하면 큰 벌이라도 받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후 4시 55분. 막내 씨의 가방 속 구식 폴더폰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공습 경보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으림을 다해 장구를 치던 막내 씨는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감전된 사람처럼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늦었어. 해지기 전에 가야 돼. 그녀는 장구를 내팽개치듯 벗어던지고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강사가 다가와 오늘 뒤풀이 있는데 딱 1시간만 있다 가시라고 붙잡았지만 막내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사를 뿌리쳤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 구겨 신은 채 그녀는 도망치듯 연습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회원들은 황당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2시가 되면 사라지는 신데렐라도 아니고 왜 하필 오후 5시일까요? 회원들 사이에선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분명히 남자 문제야. 5시에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게 분명해. 아냐, 내가 볼 땐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야. 저렇게 겁에 질려 있잖아. 매일 오후 5시.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숨겨둔 애인일까요? 아니면 무시무시한 빚쟁이일까요? 사람들의 의심이 커져만 가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홀한 장구방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화이트보드에 대문짝만하게 적힌 공지, 바로 전국 각설이 페스티벌 마이너스 방송국 촬영 예정. 단순한 동네 잔치가 아니라 지역 방송까지 타는 큰 무대였습니다. 회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반짝이 의상을 새로 맞추네, 화장을 어떻게 하네, 들뜬 분위기였죠. 강사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이번 무대의 주인공, 일명센터를 발표했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실력으로 보나, 퍼포먼스로 보나, 김막내 씨만한 적임자가 없었으니까요. 왕언니조차도 그래, 눈 뒤집는 건 저 언니 못 따라가지 하며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리허설이 저녁 6시입니다. 다 같이 저녁 먹고 8시까지 연습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막내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요. 6시는 안 돼요. 5시 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센터 안 할래요. 순간 연습실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방송 출연 기회. 팀의 우승이 걸린 중요한 순간에 고작 귀가 시간 때문에 빠지겠다니요. 참고 참았던 회원들의 불만이 기어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언니 때문에 우리 대형 다 짰는데 이제 와서 빠지면 어떡해? 도대체 그놈의 옷이에 꿀단지라도 숨겨놨어? 우리가 우스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막내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4시 55분이 되자 도망치듯 연습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회원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결국 총무님과 왕언니가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확인 사살하자. 도대체 5시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나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렇게 막내 씨 미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5시 정각.
막내 씨가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 뒤를 회원들이 탄 차가 바짝 뒤쫓습니다. 택시는 화려한 종로 도심을 지나 점점 낯선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 탄 회원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분명히 춤바람 난 거야. 카바레로 가는 게 틀림없어. 아냐, 무당집일 수도 있어. 굿하러 가는 거 아냐? 하지만 택시가 달리면 달릴수록 창밖 풍경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도 점집이 모여있는 골목도 아니었습니다. 택시는 도시의 가장 외곽, 재개발이 예정된 낡은 달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곳곳에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페인트 글씨가 쓰여 있고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으스스한 언덕길. 사람 사는 곳이라기엔 너무나 황량한 풍경에 미행하던 회원들도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래? 귀신 나올 것 같은데. 택시는 언덕 꼭대기, 다 쓰러져가는 낡은 단독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은 녹이 슬어 있고 마당엔 앙상한 감나무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는 집. 막내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그 낡은 대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박장도 아니었고 불륜의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아주 가난해 보이는 집 한 채. 회원들은 차에서 내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에 깨진 벽돌 틈 사이로 집 안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김막내 씨, 도대체 거기서 뭘 하시나? 그런데 벽돌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던 왕언니의 눈이 호빵만하게 커졌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죠.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깨진 벽돌 틈 사이로 거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집 안은 대낮인데도 커튼을 쳐놔서 동굴처럼 어두컴컴했죠. 방금 들어온 막내 씨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옷걸이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집어든 옷을 보고 훔쳐보던 회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편안한 실내복이 아니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리고 여기저기 헝겊을 기워 만든 영락없는 누더기 각설이 옷이었거든요. 막내 씨는 전투복을 입듯 그 누더기를 겹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거울 앞에서 빨간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입술을 바르더니 립스틱을 코 밑까지 길게 그어내립니다. 우스꽝스러운 콧물 분장. 연습실에서보다 훨씬 더 과장되고 훨씬 더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녀. 하지만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집에서 저런 분장을 하는 걸까요? 그 의문이 풀리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방 쪽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오지마! 저리 가! 불 켜! 도깨비 온다! 놀란 회원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본 안방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백발의 노인이 휠체어에 묶인 채 발광하고 있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고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는 남자. 바로 막내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가 지면 불안 증세가 극심해지고 난폭해지는 일몰 증후군의 SUNDOWNING 환자였던 겁니다. 남편에게 오후 5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간은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찾아오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공포 때문에 5시만 되면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저승사자 취급을 하며 밀쳐냈던 것이죠. 난장판이 된 방 안. 막내 씨가 장구를 메고 남편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실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그 춤, 누나를 뒤집고 혀를 내미는 그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이랑 유랑극단 돌던 각설이. 도깨비 갔어. 각설이 왔어. 제발. 나 좀 봐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연습실에서 보여준 그 살벌한 눈빛, 기괴한 몸짓. 그것은 단순히 웃기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유랑극단을 돌며 가장 행복했던 그 기억. 그 기억을 끄집어내 공포에 질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아내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땀과 눈물로 립스틱 콧물이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막내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장구를 쳤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남편이 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갈 테니까요. 창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회원들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미쳤다고 욕했던 그 춤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위대한 사랑의 춤이었다니요.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던 남편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직되어 있던 입꼬리가 스르르 풀리더니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 각설이. 잘한다. 내 마누라. 제일 잘한다. 남편이 웃자 막내 씨는 그제야 장구 위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입으로는 신명나는 타령을 부르는데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좁은 방 안.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두 노부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을 뒤로하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오후 5시. 막내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누더기 각설이 옷을 입고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이죠. 장구방을 그만둔 그녀는 이제 혼자입니다.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비장함 대신 짙은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남편이 행여나 무서워할까봐 해가 지기 전에 억지로 웃는 연습을 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조금만 있다 들어가자. 막내 씨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던 그때였습니다. 적막하던 산동네 골목길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낡은 녹슨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황홀한 디스코 장구방 회원들이 우르르 들이닥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무대 의상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캠핑용 랜턴에 이동식 앰프까지 챙겨 들고 말이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막내 씨에게 왕언니가 멋쩍은 듯 다가와 장구채를 건넸습니다. 김막내 여사, 의리 없이 혼자 놀기 있어. 우리 팀 센터가 빠지면 모양 빠져서 안 돼. 다시 받아줘.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에 막내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외쳤습니다. 자, 오늘 리허설 장소는 여기. 막내 회원님 댁 마당입니다. 해지기 전에 얼른 시작합시다. 큐. 순간 쓸쓸했던 마당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앰프에서 터져나오는 비트에 맞춰 10명의 회원들이 일제히 장구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따, 쿵, 따. 랜턴 불빛 아래서 회원들의 반짝이 의상이 별처럼 빛나고 총무님은 막내 씨를 따라 콧물 분장까지 하고 재롱을 피웁니다. 더 이상 이 집에는 공포가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도깨비가 온다고 무서워하던 남편도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아이처럼 손뼉을 치고 좋아했으니까요. 와, 유랑극단이다. 친구들 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김막내 씨가 춤을 춥니다. 처절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닌 사랑하는 남편과 든든한 친구들이 함께하는 진정한 환희의 춤을 말이죠. 어둠이 내렸지만 마당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막내 씨는 남편을 끌어안았고 회원들은 그 위로 꽃가루를 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막내 씨의 오시는 더 이상 도망쳐야 하는 시간이 아닌 기다려지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각설이 타령일지 모르지만 막내 씨에게는 남편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세상 모든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그녀, 오시의 각설이 김막내 씨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